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이 8월의 한 달 첫 시작을 잠깐만 돌려볼게요. 8월의 첫날 종가 이하부터 저점은 불분명하지만 8월의 저점은 계속 공략해야 된다는 포인트,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8월에 오늘 종가 마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빠졌던 거에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해준 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기존의 전략을 이 시간 통해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가에서 기회 맞고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과연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또 오늘 시황을 토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어요 오늘. 1929, 1930, 0.36%의 약세.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실질적으로 크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포인트 볼게요. 오늘 제가 코스피 포인트는요 이렇게 잡아왔어요. 결국엔 말입니다. 월봉 마감. 결국에는 5% 내외의 이짝 저짝에서의 종가 마감이거든요. 분명 이번 달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이상 정도죠. 11%인가요? 10%인가요? 정확히 좀 볼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월봉상 지난달 종가 대비 코스피 200 기준으로 10.96이니까 10.96%의 하락 마감을 하락에 진행해 주다가 결국 오늘 5% 이내로 이자 저짝이니까 뺐던 거의 절반은 끌어올려서 종가 마감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 급락이 교묘하게 대북 리스크하고 맞물려서 중국에서의 금리 인하까지 위안화 절상 같이 맞물려서 그 시점에서 빠바방 더 빠졌던 그 하락의 영역은 공갈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뻔한 공포는 공갈포다라고 했던 그 시점. 결국 다 끌어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움직임이 위냐 아래냐, 저는 당연히 이따 시황에서도 얘기해드리겠지만 그 전에도 얘기했고 목표가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달려서 올라올 거냐, 아마 한번 옆으로 과당했다가 올라올 거냐, 뭐 이런 그 흐름의 차이일 뿐이죠. 방향성에서의 그 차이나 목표값을 오는 회귀값이죠. 그거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요. 오늘 시장을 보면.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요. 그 영화 타짜가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제 타짜들이 하면서 이제 밑장 빼기 있고 무슨 화토 치는 뭐 고난이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밑장 빼기라고. 속임수 같은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화학주는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하락배기라네요. 화토장의 밑장 빼기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 5개월 연속 음봉이 오늘 확정적이고, 그런데 밸류나 다른 어떤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적을 봤을 때, 추론해 봤을 때 6개월 연속 음봉으로 가고 7개월 막 급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한 번은 반등을 주다가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하락하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반등을 기회가 온다. 그러면 5개월 연속 음봉 다음에 6봉이잖아요. 6봉이 음봉이면 90년도 이후부터 거의 20몇 년간의 기록이 세워지는 거겠죠. 그 신기록을 보는 사람은 하방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기록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월봉상.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그 밑장 빼기 하듯이 속임수 좀 보여주고 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주랑. 왜?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가가 상승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전날은 유가 급등했다 해서 반응을 팍 해주더니 또 전날에 유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흔들까요? 다시 말하면 그 실질적으로 방향에 하락하는 어떤 이유가 특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 공백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 그 화학주로
오늘 시장을 붙들어 놔야 되겠는데, 시장 지수는 붙들어 놔야 되겠는데 붙들 만한 근거가, 뺄 만한 근거는 부족하니까 이들 종목 갖고 그냥 흔들기만 하잖아요. 다른 종목군도 빠져요. 빠지거나 오늘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또는 악재로서 반영할 만큼의 모멘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상승을 확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도 부재하다는 건 심리적으로 느끼시지만 역으로 하락을 깊게 만들 만한 모멘텀도 오늘 부족한 날이에요. 붙잡아두기 딱 좋잖아요. 삼성전자 흔들고 화학전기주 흔들어 놓고 대신 자동차, 조선주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자동차 반등 주도 속에서 조선주 반등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화학주까지 같이 쑥 올라간다면 오늘 전고점 넘어갔죠. 전고점 넘어갈 수 있냐고요? 어느 고점? 어제 고점. 어제 고점 넘어갈 수 있냐?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1870, 80에서 저항받을 거라고 예측하신 분도 계실 거고 1920대에서는 한번 눌릴 거라고 예측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예측 벌어라. 어? 제가 그랬죠. 그 지금 단기 저항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왜 바닥의 변곡이냐 아니냐 예측하고 그거에 따른 전제를 갖고 과연 어느 시점에서 눌러줬다 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 갈지 그것만 포커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 팁을 드리면 저는 어제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만긴 날까지는 딱 하루라도 넘어갔다가 눌리더라도 넘어갔다 눌리던가 안 넘어가고서 질질 되면 넘어갔다가 질질 되다가 팍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지수의 붙잡기 횡보 눌림의 과정을 만드는 속에서의 종목별 밸런스 차별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의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특징은 붙잡기. 화토로에 좀 기억하시기 타짜 여기 나왔듯이 밑장 빼기 하고 있구나. 누가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관이나 웨이저들이라고 하겠죠. 개인들이 그런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거나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나오는 건 자동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동차가 반등의 힘을 지금 계속 꾸역꾸역 살려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8월이 끝나고 9월달이 되면 삼성전자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지수 보여주시죠, 코스닥. 지수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코스닥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지수 또. 한번 떨어지기 전에 세기 형태에서 한번 얘기해드렸고 세기 형태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신경 쓰지 마라. 대신 그러다가 월봉상 요 전환선 기준선에 그 자리가 오면 660에서 이하 그러면 거기서 한번 탁 잡는 자리다. 그리고 반등 확 나왔잖아요. 690대까지. 신경 쓰지 마라. 700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700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의 계좌의 살림이 나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혹자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다시 한번 얻어 터질 표현을 하자면 강하게 맞거나 개인들이 힘들어할 구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관점은요, 둘 다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은 코스닥의 지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더 깡통날 만큼 위협적인 구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떤 구간을 보이냐면요, 코스닥은 차별 싸움. 그러니까 급락 맞을 때 다 같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아이고 뭐 네 계좌만 깨졌니? 내 계좌만 깨졌니? 뭐 네 계좌도 깨졌으니까 위안이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위 차별이 되는 거예요. 또 종목에서도 광풍이 불었던 것이 과연 갈 거냐? 안 가고 계속 기간 조정 갈 거냐? 새로운 또 광풍의 종목들이 나타날 거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기존에 광풍이 갔던 애들보다는 또 새로운 애들이 나타나서 움직임 나오지 않겠나. 결국 종목 장세로 코스닥은 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에서 오늘은요, 제가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소주제로 IFA, 베를린 가전박람회 주목하죠. 상반기에는 어디 봐야 돼요? 세스. 그렇죠? 하반기에 9월 달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핀테크 플러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써놓은 거 있었죠. 기억하시죠?
사물 인터넷 이슈를 그래서 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큰 가전박람, IT 박람회가 있는데 그 시기 전후에서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그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또는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아낼 수 있다. 그쪽에서의 대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항상 그래요. 그런 점 좀 주목하신다면 결국 사물 인터넷 이슈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은 엔테스, S넷, 코맥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만 해도요 한 2, 30개 돼요. 뭐 효성 ITX도 있을 거고, 링네트도 있고, AD 테크놀로지인가요? 도 있고, 여기 말고 코콤도 있고, 와이솔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페스도 관련주로 속할 수도 있고요. 기가레인도 그렇고요. 모다정보통신도 그렇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건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선 충전 관련주. 갤럭시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무선 충전, 또 최근에 그 신차 중에서 광고에도 나오죠. K5에도 무선 충전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 무선 충전 관련주 역시 삼성전기랑 아모텍을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RF텍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IFA 가전박람회, 이것은 방금 전에 냈지만 기사를 보면서 보면 매년 상반기에는 세스, 하반기 9월에는 이걸 봐야 돼요. 기사를 쭉 보시면 전면에 화두가 나오는 거. 여러분이 꼭 베를린까지 가야만이 주식 투자합니까?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이런 분도 있어요. 꼭 기업을 탐방해가지고 가서 좋지. 가면 좋죠. 예? 근데 기업을 꼭 탐방해서 가봐야만이 투자를 하나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세상이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기사 하나 검색만 잘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화두, 스마트홈 초고화질 TV. 꼭 우리나라 기사 아니어도요, 번역기가 있으니까 해외 기사들 모바일에서 찾아서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 사물 인터넷 얘기구만. 답이 나오죠. 요게 특징이 하나가요. SK텔레콤이 IFA의 첫 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가전박람회 SK텔레콤 왜 쟤네들이 왜 들어가지? 하실 거예요. 그게 관련주가 엔테스잖아요.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쪽일 텐데 첫 참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관련주 보면 엔테스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출해 보는 거고, 사물인터넷 누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사물인터넷의 그 전망은요, 각 전망 그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100%의 연평균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도 하고, 좀 다른 수치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성장성 하나는 그 사무 인터넷에 따른 시장성 하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액도 좀 그 시장의 규모 금액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하여튼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은 가정용, 기타 산업, 자동차 뭐 전체 합계를 했을 때 뭐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요.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인터넷에 어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애플워치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기계들도 있고요. 생활 속에서 보안 관련된 것도 있고요. 환경, 건축 현장에서도 이 사물인터넷의 활용, 뭐 자동차 쪽에서 우리가 많이들 봤죠. 지능형 교통이라든가 뭐 의료보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요. 집에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물이 연결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의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찾아 나서는 시점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발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긴 안목에서 계속 산업의 성장이 이끌어 나갈 포인트. 이 무선 충전 시장도 같이 좀 보시면요.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기기하고 무선 충전 완전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무선 충전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바일 쪽이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기차 무선 충전이 서서히 조금씩 증가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쪽이 증가의 폭은 뭐 시장을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상당히 크죠. 향후에 뭐 2020년도에 160억 달러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 또한 그 자료 조사 기관마다 다 달라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추정이니까 그 금액만큼을 딱 부러지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 성장의 어떤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무선 충전 사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있었던 무선 충전, 이번에 신제품이죠. 갤럭시 노트. 이 손 꽂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전했던 충전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저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벌써 이제 신제품에 적용됐기 때문에 저것이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보편화 될 거예요. 너 선 갖고 다니니? 선 안 갖고 다닐 것 같은데요, 이제 케이블선. 네. 그래서 저런 것이 빠르게 변화가 모바일 쪽에서 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충전소가 아직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곳곳에 좀 있긴 있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휴게소라든가 어디 가시다 보면. 꽂지 않고 케이블이 필요 없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올라서면 그 자기장 있는 판에 올라서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충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언제냐일 뿐이지 저 기술 쪽인 기술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련주들은 넘쳐날 거란 얘기죠. 이쪽은 좀 현실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으니까 실적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요거는 아 이런 쪽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구나 무궁무진하구나 관련주들을 지금 당장 뭐 빨리 찾아서 투자해야지 그건 이제 본인의 투자자들의 선택이겠지만 뭐 빨리라기보다는 계속 관심 갖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겠죠.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무선 충전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무선 충전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사물 인터넷 기기 다 하나의 인터넷 연결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집안이나 가정에 어딜 가나 전자파가 송송송송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있는 제 스튜디오 안에도 전자파가 엄청날 거예요. 모니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무선 인터넷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것이 나한테 신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전자파 인체 안전 기준이 좀 국제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국제 기준이 표준화가 된다면 그 관련주도 봐야 될 거예요. 전자파의 차단, 차폐에 관련돼서는 솔루에타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위노바도 원래는 그 화장품 쪽에 매출에 ODM 이게 나오지만 위노바도 전자파 차폐 관련 기능 그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서서 관심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아모텍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하반기에는 관심을 주고 종목 찾기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시장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서서히 주목을 해야 되죠. 9월 15일, 16일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된다? 인상한다? 뭐 물 건너갔다?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모든 전문가들이나 관련 금융업계인 사람들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다, 안 한다 이거에 따른 그 해석이 그거에 따른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부 지연돼서 어쩔 거고 발표해서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그 해석은 저는 둘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호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큰 거잖아요. 야, 금리 인상 올해 연내한다고는 외쳐놨는데 이거 중국 때문에 하겠어? 아,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한 실적 2분기 좀 불안했는데 하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안 한다고 쳐요. 그럼 연내 금리는 10월 아니면 12월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회의가요. 연내 금리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할 거라고요. 연내 금리는 할 겁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뭐 이렇게 본다든가 뭐 연내 금리 하는 거 9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한 번만 하면 약속은 기준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의 흔들림만 없다면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금리 인상 한다면 네, 경제 자신감 표명이죠. 중국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멘트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건 어디까지 제 모든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FOMC 회의가 나오면 그 전부터 이제 움직임이 있겠지만 오히려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제거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만 제시가 되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초저금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연내 금리 인상 한 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9월을 안 한다고 해서 연내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팽배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만 해주면 오히려 호재 작용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악재를 반영해서 한다면요. 이거는 단순하게 볼 건 아니에요. 아주 금융시장과 전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정체, 시스템 모든 것들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는 좀 희박하지 않나 보는데요. 네. 파생시장 쥐락펴락 외국인 원달러 환율 상승세 둔화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이게 옵션 시세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변동성이 커지니까 옵션에서 또 몇 배 터지고 했던 변동성이 터지니까 옵션을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무기를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 증권사마다 다 다른 추정치, 뭐 옵션의 미결제, 또 베타가 델타가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줄 것은 지난번에 이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15 이하로 다 깡통 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풋옵션이요. 그 품매도로 발라먹기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추정치를 보면 지금 이제 215짜리 0.3이죠? 215는 깡통이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날 수가 없어요. 저 0.3에 매달리고 있는 이 개인의 수급 금액으로 이게 180억이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수 개인이 아닐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혹자들. 근데 그냥 지금쯤이면 순순히 받아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평단은 한참을 더 올라가야지 이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의 수급의 추정치가 증권사마다 다르고 추정치가 또는 좀 어긋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15 아래짜리들의 풋옵션 가격들은 다 깡통 난다는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콜옵션 움직입니까? 시장이 이렇게 저점에 대비해서 10몇 포인트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죠. 이게 외국인이 파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해외 증시 기술적 분석을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기술적 분석 들어가면요. 미국 증시 S&P 500은요. 간단합니다. 지난번 기준선 기준 알려드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아 올렸죠? 회계값이 있어요. 2080포인트 회기예요. 쟤네들 저 2080포인트는요. 짧으면 3주, 길어야 6주. 회기해요. 중국 증시는요. 빠진 자리에서의 고적폭의 하프 반등에서 오르락내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이탈한 거 들어갈 거 없고요. 3400, 500 다시 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저런 해외 증시들의 기술적 반등 모멘텀을 볼 것이다. 과연 우리 증시가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반등의 힘을 보여줄지 참고하시면 될 거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200 지수 분석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전날이나 쉬어가잖아요. 지금 쌍바닥 찾을 거라고 눌림을 자꾸 보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쌍바닥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제 고점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보면 척하면 M니다라고 하죠. 예전에 개그 소절. 지켜보시면 M입니다. 반드시 8월 달에 고점을 넘어오게 돼 있어요. 회기를 해줘야 되니까. 저 회기값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 바닥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254대죠. 247.36 온다라는 거. 안 믿어지시죠? 지켜보시면 돼요. 어쨌든 흔들었다가나 옆으로 기었다가나 먼저 갔다가 누르나 어떤 식의 형태인지는 요거는 염일방이라고 했어요. 그냥 흘려보내셔도 좋은데 가는 포인트의 방향값은 그대로다. 그럼 저점은 전 지난번에 8월의 저점이 하반기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 전제를 하고 대응 관점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